뭐 이 부분은 방법 2에서 아마 논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 구간에서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뭔 말이냐? 이 구간에서 500만원, 1000만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단맛을 봤어요. 수익이 10%다, 20%다, 혹은 한 3, 40% 수익을 봤습니다. 아, 주식시장 할만하네. 동학개미 힘이 있네. 아, 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다고 하지만, 아, 가는 장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이쯤 돼서는 팔고, 다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1500만원, 2000만원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요. 그러나 이 짧은 구간, 시장은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산 종목들은 어떠셨나요? 물론 가는 종목을 잘 올라타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수익을 봤죠? 단기적으로 얼마를 받습니다. 예.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털고 나서 또 어떤가요? 다시 사고 싶죠. 근데 못 사요.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흐름이 딱 나타날 때 이런 시점 혹은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죠.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가지만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는 건 초보들이라는 거죠. 왜? 아, 이제 시장이 가는구나. 다른 종목들은 못 사겠어요. 왜? 이미 뭐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다는 종목 내지는 괜찮다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꺾여서 내려와 있죠. 자, LG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를 갖다 사신 분들은 있어도 LG전자를 또 사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죠. 삼성전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가요? 종목의 흐름 자체가 비교적 삼성전자보다는 양호합니다. 그쵸? 그리고 한국전력, KB금융. 지금 시가총액 한 10위권, 20위권 내의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한국전력. 한국전력을 갖다가 또 고려한 분들도 계시겠죠. 이 구간에 샀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수익은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팔고 나니까 뭘 사야 되지? 그나마 얘가 괜찮아 보여. 샀어요. 어떻게 되나요? 꺾이죠. KB금융. 금융주를 이제 고려한 분들도 계시죠. 뭐 배당도 비교적 있는 편이고 또 이 구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전체 주식시장이 이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얘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어떤가요? 매수가 막 들어가죠. 하루 딱 반등 나오고 나서 며칠간 횡보하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나고서 뒤늦게서 한번 도약을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초보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나요? 비교적 늦게 들어갑니다. 내지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 정말 바닥권에 샀어요. 하지만 기다렸다가는 똔똔, 기다렸다가는 똔똔 인 상황까지 연출이 되다가 한 달, 두 달, 다른 종목들 막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뭐 30%다, 50%다, 카카오 70% 올랐는데 제자리 걸음 하다가 마지막 쯤에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가요? 이런 구간들에서 아, 이제 가나 보다. 더 큰 자금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자세한 방법론은 2에서 다뤄지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흐름이 있더라도 그 시장의 흐름을 갖다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죠.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내지는 뭐 셀트리온 고점 돌파를 해버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산 종목들은 어떠시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갱 투자자가 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시장이 올라와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시장이 여기에서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던 종목들, 비교적 강했던 종목들도 떨어지고요. 약했던 종목들은 또 한 번 급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장에 지금 주도한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끌고 가는지. 첫 번째는 이렇게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지 주도 세력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있거나 여러분이 사는 주식들. 주식들이 지금 누군가 수급을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하는지. 자, 주식들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개인이 사는 종목 또는 기관이 끌어올리는 종목들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종목이 시장이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주도를 한 건지 개인이 주도를 한 건지 기관이 주도를 한 건지 파악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아 저거는 개인이 사니까 안 올라간다. 혹은 외국인이 파니까 올라갈 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죠. 종목마다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요. 시장의 특정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거나 혹은 또 개인이 주도를 했지만 기관이 또 시장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순환매가 돌 때, 순환매라는 건 뭔가요? 시장이 무언가 박스권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구간들이겠죠. 예. 시장은 결국 답보 상태예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어떤 순환매 장사가 돌 때 한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해서 갖고 간다. 물론 내가 접근 자체를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두고 중장기로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올 때 빠져나오고 또 그 다음 업종이 어떤 게 돈다. 이런 걸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걸 나름대로 수치화시켜서 내가 투자의 어떤 원칙 내지는 철학을 갖고 있을 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고 또 시장이 정말 급락이 나타나고 어떤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딱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500만 원 투자했다고 부자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또 기다리는 어떤 템포를 자체를 이 시장과 맞춰갔을 때 그럴 때 뭐 대박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세가 찾아왔을 때 아, 어떤 종목들이 지금 치고 가는구나. 혹은 또 과거의 자료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시장일 때 어느 업종이 먼저 뜨고 그 다음이 어떤 업종이 뜨고 그 다음이 어떤 업종이 떴더라.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게 갈 때 과연 이 시장을 주도한 애들은 누구였느냐. 삼성전자를 갖다가 계속 보유하면서 있는 분들도 계실 테겠지만 예. 이런 종목들 보면 어쨌든 속상하고 배 아프시잖아요. 그쵸? 셀트리온이고요. 예, 카카오입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5만원대에서 잡아가지고 70한 4%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똑같은 시기에 어떤 주식을 샀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어떤 결과가 나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장이 내가 반등할 건 알았는데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10% 수익 나는 종목이 있고요. 그쵸? 하물며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도 생기겠죠. 또는 카카오를 갖다가 건들지도 않고 있다가 거의 꼭지 구간에서 사가지고 근 한 달간 예, 마이너스 상황이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신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생리구조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아 최소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내지는 정말 이 시장이 더 갈 어떤 여력들이 있는 건지 혹은 뭔가 조정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터닝을 할 수 있는 이 짧은 구간을 먹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건 파악하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결국 예, 어느 구간대에서 이 종목을 매집을 했던 애들이 누군지 좀 전에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만 딱 보셔도 아세요. 예. 아, 이 종목은 지금 누군가가 끌어올렸구나. 그쵸? 그러면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아, 얘네들이 살 때 혹은 얘네들이 팔 때 아, 많이 좀 기준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안목이 생기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예, 이런 어떤 종목들을 정말 어떤 식으로 베팅할 수 있는지 혹은 일반 개인들이 시장이 좋아도
혹은 나빠도 왜 결국은 손실로 귀결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가 쉽고 재미있다라는 분들은 계속 해 나가시고요. 아, 조금은 고민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영상을 관심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